네, 도민들에 대한 한층 나아진 법률 서비스와 우리 지역 변호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또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과 함께 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북지방 변호사회 신임 회장으로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예, 예. 지난달 3월이죠. 예, 예. 변호사회 꽤 역사가 오래 깊던데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 변호사회는 그 변호사들의 권익 증진과 공익 활동을 위해서요. 1948년도에 처음 설립됐습니다.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네. 예. 전라북도 지방에 지금 변호사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현재 205명이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 변호사가 37명이 있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많이 증가한 것이죠. 네. 네. 그분들도 권익 증진 위해서 대변 활동 하셔야 되고 예. 또 이렇게 중앙에 대한변협도 이제 왔다 갔다 하셔야 예, 되고 바빠지실 텐데 예. 신임 회장님의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은 어떤 거죠? 예, 제가 이번에 그 회장 선거에 나오면서 일자리 창출을 가장 큰 걸로 삼았습니다. 일자리 창출. 예, 이 과거에는 변호사 회장님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일자리 창출이 현실적으로 우리 청년 변호사한테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게 전라북도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 권익 증진, 그다음에 화합. 왜냐하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하고 네.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들 간의 화합도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취임사에서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할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네. 예. 로스쿨에서 매년 또 배출되는 학생들이 있고 또 사법연수원이 이제 1000명 시대 넘어섰잖아요. 예. 앞으로 그럼 전망이 어두워 보이는데요. 예, 뭐 이기가 기회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일정한 파일을 여러 사람들이 나눠 먹으니까 네. 적을 수밖에 없죠. 갈수록 숫자는 늘고 사건 수는 줄어들고 그렇지만 틈새 시장 또 공략하고 변호사들이 소송 업무만 전념하지 말고 정치인으로 간다든지 공무원으로 간다든지 회사에 취직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단체 임원으로 활동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가면 그런 문호가 또 많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 앞에서만 있지 말고 밖으로 막 나가는 그런 마음, 오픈마인드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돌파구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청년 변호사라고 하면은 정말 청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나요? 한 30, 40대 일반적으로 뭐 5년 이하, 네. 뭐 10년 이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205명 중에 한 100여 명 정도가 절반이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네. 이게 최근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이 개업할 때는 1년에 2, 3명, 2명 내지 3명이 개업을 했는데 작년만 이래도 40명이 개업했습니다. 변호사 등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청년 변호사들이 실제 이제 어디 변호사 사무실을 들어가든지 자기가 이제 사무실을 열든지 그렇죠. 삶이 지금 녹록치가 않다는 게 현실이네요. 예, 그렇죠. 청년 변호사들이 나오면 일단은 그 기존에 있는 선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제일 좋죠. 일단은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소송 기술도 익힐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도 전라북도 내에서는 포화 상태죠. 그러면 이제 개업을 해야 하는데 네. 그 동안에 그 또 변호사 업무라는 게 변호사 자격증만 땄다고 취득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능수능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소송 기술은 많이 익혀야 하니까 또 수임 능력도 많이 길러야 하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로펌이라든지 선배 변호사 사무실에 가지 못하면 단독 개업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죠. 처음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아무리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다 하더라도 네. 이론과 현실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죠. 근데 많은 변호사 협회에서도 그런 청년 변호사에 대한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네. 많이 또 멘토로서 선배 변호사가 멘토로서 네. 많은 노하우도 전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면서 자녀들이 야 저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앞으로 변호사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라도 네. 변호사가 그 과거에는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좀 경제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윤택했죠. 그렇지. 그런 네.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 전반이 어떤 한 전문직이 많은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닙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하면서 또 자기가 적성에 맞으면
또 변호사라는 직업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이 법률을 필요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법률적 지식을 많은 사람한테 또 이렇게 전달할 수 있고 또 기부할 수 있고 이런 데 네. 보람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영업력이 뛰어나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죠. 모임 한 2, 30개씩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이제 변호사를 처음 개업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고객이 막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네. 뭐 판사나 검사 있다가 나오신 분들은 좀 있긴 이렇게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본인들이 많이 노력을 해요. 본인들이 변호사로서 자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뭘 잘하는지 이런 걸 많이 그 고객들한테 알려야죠. 자기를 선전을 많이 해야죠. 네. 홍보를 많이 해야지. 그리고 또 자기 실력을 많이 배양을 해서 네. 네? 그 믿고 우리 애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돼야 유능한 변호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력이라고 하면 이제 추상적이지만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면 어떤 분들은 뭐 책도 쓰고 공부를 또 많이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전문 변호사. 변호사가 이 사건이 아주 1000개의 사건이면 다 연구할 것 사건들입니다. 네. 그래서 판례도 자주 찾아서 공부하고 또 소송 기술, 소송할 때 그 변호사로서 이렇게 능력도 많이 길러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팔방민이 돼야 하는 거죠. 네. 예. 참 사회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고 하는데 변호사 역시 수가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 취업난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은 신임 회장님께서 우리 지역에도 절반이나 되는 그 청년 변호사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많이 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들 하셔야 되나요?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그 3월 2일 업무를 시작한 이후로 한 달 동안 이 공공기관, 그다음에 각 기업체를 찾아가서 네. 공공기관은 자문 변호사 수를 좀 늘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그 의장님께서 자문 변호사가 2명에서 6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체에서는 중소기업체 같은 경우는 사건이 터지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요.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더 손해가 많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1기업 1변호사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면 사전에 법률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변호사하고 상담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누구하고 어떤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면 더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다. 그래서 1기업 1변호사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개인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동네 병원에 가잖아요. 주치의처럼.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개인 변호사도 개인 변호사 제도도 정착하면 좋겠다. 네. 다 개인의 변호사가 필요하다. 미국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도 그게 정착돼야 하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홍보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요 사이도 무슨 큰 사건 관련되면은 중앙 쪽이나 좀 네임밸류 있는 곳으로 많이 찾아가는 그렇죠. 편인가요, 우리 네. 도민들이? 우리 지금 변호사 선임할 때요. 그렇죠. 얼마 전에 대형마트가 지방에 들어서면 우리 골목상권 죽는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법정에 가보면 예. 모르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은 서울의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지방에 많이 나와가지고 사건 수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라는 게 어려운 사건도 있지만 한 8, 90%는 어느 변호사를 선임해도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중앙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우리 지역 변호사도 유능하고 네. 우수한 변호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변호사들을 많이 신뢰하고 많이 선임하고 그래서 지역 변호사가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사회의 법조 문화가 더 발전하고 또 우리 사회도 더 좋고 네. 이럴 것입니다. 예. 네. 그 200명 변호사 회원 가운데 대다수가 아무래도 우리 지역 출신일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이왕이면 우리 지역 변호사 유능하다고 하니까 예, 예. 선임해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올해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위해서 소액 사건 지원단 모집 예. 시작했더라고요. 설명을 예, 예. 좀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액 사건은 그 2천만 원 이하의 청구 금액이거든요. 그러면은 소액 사건 심판은 금액은 적고 또 적지만은 또 법정에 출석하고 준비 서면을 작성하려면 네. 이 서민들이 아주 번거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
변호사회에서 소액사건 지원단을 결성해가지고 네. 그런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을 55만 원 아주 낮은 가격으로 이게 소송을 대리해 주겠다. 네. 그러면 우리 사회적으로 어려운 약자라든지 또 서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자기 생업에 그냥 생업을 할 수 있고 사건은 변호사가 맡아서 법정에 가니까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소액사건 지원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예, 예. 현재 그러면은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한 30분 정도 청년 변호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무국에 많은 의뢰인들이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법정에서도 간혹 뉴스 들려오는 거 보면은 서민들은 본인이 이제 직접 하면서 예, 예. 판사들도 애먹고 또 여러 가지 법조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소송 기술은 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나홀로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네, 하시는 네.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법률 전문가보다 좀 미흡하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소액사건 지원단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본인들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본인들이 직접 소송을 하면 그 비용도 많이 들고 그날 하루도 거의 시간도 들어가고. 시간도 네. 많이 들어가고 자기 일도 못 하고 예.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까 그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 많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예. 좋습니다. 취지가 2006년도부터는 변호사 이제 몇 분들로 해서 또 좋은 일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저희 변호사회에서는 매년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거 말고도 우리 이제 학생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급식을 못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우리 25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내서 지금 한 10여 년 정도 그 결식 아동을 돕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무상급식이 일반화가 되면 좋은데 이번에 경상남도도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들도 나름 또 예.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우이웃돕기 하고 있다고 예, 예. 하니까 예. 참 흐뭇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민 위한 법률 서비스도 뭔가 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고요. 예. 예. 지금 저희들도 일단 전라북도 경제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변호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정치가들이 행정가나 정치가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리 법률가들도 어떻게 하면 전라북도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일조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중앙부처에 장차관이 전라북도 출신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법률적으로 지역의 인재를 평등하게 골고루 등용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하면 어떨까? 이걸 고민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쉬운 네. 일은 아니죠. 네. 쉬운 일은 아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무용고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네. 사회복지소에 많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법률적 대리행위를 하려면은 후견인, 성년 후견인이 지정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지정돼 있지 않아요. 아.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법상 네. 친인척들이 성년 후견 지정치를 안 할 경우에는 검사나 지자체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검사나 지자체장이 성년 후견 지정치를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법조인들이 해결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공익소송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지자체장들이 그 예산을 적절히 쓰고 있는지 이걸 감시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과연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네. 이런 문제를 좀 감시하려고 또 그런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선진국 어디에서는 뭐 이렇게 장들의 그 예산 그 판공비라든지 그런 예, 예. 내역들을 다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특히 예산 배정에 있어서 네.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곳에 예산 배정을 했는지 이런 문제가 더 문제겠죠. 부당한 예산 배정 또 네. 과거에 선거에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또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를 좀 눈여겨 보려고 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이왕 뭐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요. 유독 우리끼리 얘기일 때도 있지만 타 지역 사례하고 견주어 볼 때도 우리 지역이
정말 그 고소고발 송사가 많습니까? 예, 오명이기도 한데요. 저도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뭐 항상 매년 국정수사 때 보면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고소고발 사건이 많다. 그런데 이 고소고발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게 형사 사건이 된다 하면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인간이 사는 곳은 다 그 고소고발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전라북도가 좀 많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 이제 가능하면 민사 문제로 해결할 문제를 형사 사건으로 해가지고 네. 그 수사기관도 힘들고 또 조사받는 사람도 그 바쁜데 고소고발돼서 조사받고 네.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괴롭히려고 고소고발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걸 좀 상고하시고 민사 문제는 민사 문제로 해결하시고 또 잘못하면 또 무고죄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네. 걸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남발하지 않았으면 예, 좋겠다. 예, 예. 예. 자, 법조타운 내 법조 삼성 길이는 가인 기념관 건립 지금 이제 추진 중이잖아요. 예, 예, 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고 예. 변호사회에서도 관심이 크던데요. 그래요. 예. 지금 우리 덕진공원에 보면 이 법조 삼성의 흉상이 있습니다. 네, 김병로 선생님 네. 비롯해서 네. 초대 대법원장이신 김병로 대법원장님, 그다음에 최대교 네. 검사장님, 그다음에 김홍섭 사도법관님이 있으신데 네. 이분들은 전라북도 다 출신들입니다. 특히 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항일 의병도 참가하시고 네, 네. 또 일제 강점기 때는 독립운동가를 변호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독재 정권에 항거하고 특히 이분은 청렴하고 강직하고 이런 분이십니다. 또 최대교 검사장님은 대축 검사로서요 그 독재 정권에 아주 항거하기도 하시고 이런 분이시고 네. 또 김홍섭 판사님은 사도법관으로서 성직자인 법관이다 이런 말도 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들이죠. 예. 이런 분들이 청렴하고 강직하고 이런 분들이 전라북도 출신이고 또 오늘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부조리 이런 게 많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시대에 우리 사회의 사표로서 또 전북의 정신과 문화로서 많이 기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북 변호사회에서는 그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토지 대금 정도는 우리가 기부 체납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그 전주 시장님하고 도지사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지역 출신으로서 얼마나 또 그 세 분 자랑스럽잖아요. 예, 자랑스럽습니다. 잘 좀 추진이 돼서 빨리 좀 건립이 됐으면 좋겠고 15년 정도 변호사 활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맡았던 사건 유독 기억에 남는 이건 내가 변론했는데 참 오래도록 기억 남는다. 예, 제가 그 전문무역 파상관제인인데요. 제가 뉴욕 연방법원에서 네. 그 재미교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승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연방법원에 가서 재판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또 제가 국선 변호사 하면서 느낀 것은 국선 변호사를 그 피고인들이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그러겠죠. 네. 어떤 때는 이분들이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면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합의를 부담 분이 많아요.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요새 베트남, 뭐 중국,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또 이혼 소송이 또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물론 상당수는 구타, 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막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이혼 소송이 있는데 이런 분들 또 그 다문화 가정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프랑스에서 최근의 사태처럼 이런 사태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협회에서도 네.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법률 상담 이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분들이 네. 또 우리말도 어려울 뿐더러 법률 네. 용어는 더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신임 회장 되신 지 한 달 예. 지나셨잖아요. 예, 여러 예. 가지 이제 구상도 있고 활동하고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고민하고 있을 우리 청년 변호사들에게 예. 용기와 희망의 말씀 남겨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참 우리 사회가 요즘 어렵다 그러고 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또 많은 곳에서 우리 변호사 숫자도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청년 변호사가 어렵고 또 청년 변호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일반 청년 우리 대학 졸업생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취업난 네, 크죠. 취업난이 네. 어렵고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용기를 잃지 마시고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분야에서는 아주 매진해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법률적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변호사에 연락하시면 우리가 찾아가서라도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또 항상 욕심을 버리고 현재 행복은 여기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네. 자기 만족을 하면서 네. 가능하면 그 즐거운 마음으로 네. 매사에 일을 하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바는 꼭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북지방 변호사회 또 친목의 의미도 담겨져 있잖아요. 예. 어려움 겪고 있는 후배들 다독거려 주시고 우리 도민들 또 한층 나아진 법률 서비스 위해서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어느덧 4월입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나무 한 그루 심어 보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 가져보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